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뼈 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TV에 뭐가 나왔냐면 통증과의 전쟁, 뭐 관절을 사수하라 이렇게 얘기 나왔습니다. 근데 뭐 그 뼈가 부딪히는 그 아픔을 한번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이 관절 통증에 관해서는 잘 모른다라고. 어떤 분은 그 뭐 42살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겨서 15년 동안 고생하면서 이런 그 자기 사례를 얘기하면서 막 눈물을 냅니다. 아주 뼈다구가 아프긴 아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몸에 있는 이 뼈다구 어떻게 좀 건강하게 지킬 것이냐 하는 그 이야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뭐 가슴 깊이 또 피탄에 빠진 경우를 뼈에 사무친다. 뭐 뼈에 사무치는지 뭐 묻어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죠. 그러니까 뼈다귀는 우리 몸을 지탱해 주는 아주 중요한 어느 구성 물질이다, 구성 요소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그리고 뼛속에 사무친다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뭐 이런 뜻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뼈가 없다면 또 어떻게 생각해봐. 뼈가 없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냥 문어, 오징어 그런 거지. 그냥 뭐 외계인 같은 그런 형상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몸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뼈다고요. 또 우리 몸속에 있는 중요한 기관들을 뼈로 감싸서 보호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이 두개골은 뇌를 보호하고 이 갈비뼈는 심장, 허파, 그 다음에 여기 간, 여기 있는 내장을 또 보호해주죠. 그 다음에 엉덩이뼈는 장과 콩팥, 그 다음에 등뼈는 척수를 보호해주는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뼈다귀의 고마움, 감사함을 잘 모르고 지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뼈 속에는 또 특이한 게 들어있어요. 골수가 들어있습니다. 골수. 이것은 골수가 뭐냐면 우리 몸 속에 필요로 하는 피, 혈액을 생산하는 그 공장이 바로 골수예요. 그러니까 뼈다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정도가 아니죠. 그래서 이 골수가 튼튼하지 못하면 혈액암이 생깁니다. 다양한 혈액암. 아시겠어요? 재생불량성 악성 빈혈, 백혈병, 뭐 혈우병 이런 병들이 생겨요. 또 그 외에도 뭐 피가 썩어가거나 림프샘이 썩어가는 이러한 질환도 생깁니다. 그래서 골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골수 이식한다. 그건 전부 다 조혈모, 엄세포, 신장 기능이 약해.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결과다. 가슴 아픈 일들입니다. 어쨌든 이 골수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신장이 좋아야 된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이 골수에서 생산된 피는 뼛속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혈관을 통해서 들어가고 혈액순환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뼈는 칼슘과 인을 저장하는 또 창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칼슘은 근육을 움직이고 뼈를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이런 물질이고, 이것은 신경 전달에 꼭 필요한 물질이. 그래서 이 뼈다귀는 신장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신경 전달에 꼭 필요한 물질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신경정신과 어떠한 질환도 뼈와 연관이 되어 있고 이것은 신장과 연관이 되어 있다. 5장 6부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경정신계 질환도 신장 기능이 튼튼해야 신경정신과 질환도 예방되고 치유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뼈는 약 206개로 구성되어 있죠. 어렸을 때에는 약 300개 정도 되는데 이게 불필요한 것은 뭐 들러붙고 해서 그냥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뼈는 약 300개에서 206개 정도다. 성인 되면 206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뼈다귀가 뼈와 뼈가 움직이는 이걸 관절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관절의 구성은 뼈 사이에 쿠션 역할을 하는 물렁뼈가 있어야 되고 뼈를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만드는 이런 관절액, 그 다음에 관절이 반대 방향으로 꺾이지 않도록, 이게 만약에 인대죠. 인대가 없으면 이게 뒤로 흘러덩 꺾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전부 다 튼튼한 제 기능과 역할을 해야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관절액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요 관절액이 부족했을 때 이 뼈와 뼈가 부딪혔을 때 그 아픔 통증은 당해본 사람만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뭐 넘어지거나 또 나이 먹어서 뭐 툭 이렇게 해서 뼈가 부서지고 그러면 젊었을 때는 금방 붙어요. 나이 먹어서는 뼈가 노화됐기 때문에 잘 붙질 않아요. 즉 뼈 세포가 재생되지 않는 거죠. 조골세포와 파골세포, 조골세포 기능이 떨어지면 파골세포는 정상적으로 점점 많아져서 뼈가 부서져 버려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뭐든지 다 젊음이 중요한 거예요. 젊었을 때 유지해야 돼요. 그리고 뼈도 뭐 딱딱한 뼈만 있는 줄 알았는데 물렁뼈도 있어요. 요 코뼈나 이 귀뼈 같은 거, 이 귀는 이건 물렁뼈예요. 이건 물렁뼈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몸에도 크기도 다 달라요. 이 허벅지 뼈 있죠. 여기 대퇴부는 크고 튼튼한데 또 1mm, 뭐 3mm 정도 되는 아주 쌀알보다 적은 또 뼈도 있어요. 귀 속에 있는 이 등자뼈는 요 3mm 정도, 3mm 쬐끄만 뼈도 있어요. 우리 몸의 뼈도 서서히 늙어가고 이런 늙어가는 결과로 인해서 또 골다공증도 또 생기고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뼈는 3단계를 거쳐서 서서히 노화됩니다. 성장기, 강화기, 소실기. 뭐 성장기라고 하는 것은 태아기 때 임신을 해서 약 26주가 되면 엄마 뱃속에서 팔과 다리, 뼈다귀 형태가 거의 다 돼서 이 산모로부터 칼슘을 받아서 뼈를 튼튼하게 태아가 뼈를 보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뽕 하고 나와서 사춘기가 되면 뼈가 축축축 큽니다. 이때는 남자들은 테스토스테론, 여자는 에스트로겐 호르몬의 영향으로 해서 뼈가 쭉쭉쭉쭉 자랍니다. 그런데 이 단계가 지나면 강화기라고 해서 성장기를 지나서도 약 5년에서 15년 정도 조금씩 자랍니다. 그래서 보면 이 사춘기 지나서 약 30살 정도까지 뼈가 자랍니다. 늦게 자란 사람은. 그리고 대개는 25살 정도까지가 다 뼈가 성장이 다 됩니다. 그래서 30대 30살 정도 되면 뼈 골밀도의 골질과 골양이 가득 차서 최고의 좋은 이런 골밀도 상태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때 시집장가를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최고 좋은 상태에서. 그리고 요때 이 20대 때 뼈를 잘 관리해야 되는데 이 20대 때 잘 관리하려면 칼슘을 포함한 그런 영양 섭취가 필요하다. 이때 필요한 게 생식이에요. 그래서 생식은 건강한 사람들이 먹는 게 맞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건강식품이에요. 아픈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부지런한 이 운동을 통해서 이 뼈를 튼튼하게 돼 하중을 이겨내고 척척척척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생식 먹으면서 운동하는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건강하게 뼈다귀 건강하게 늙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대 때 뼈 관리를 잘해야 50대 때 뼈를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때 인스턴트, 가공식품, 과자, 청량음료 이런 것들을 먹으면 치명적이에요. 왜? 이런 청량음료 속에 있는 인이 칼슘을 뽑아내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어요? 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에 49세를 전후로 해서 폐경기가 되면서 여자들의 그 골량의 20에서 50%가 소실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폐경 때가 되면 여성 호르몬 농도가 감소되면서 골밀도가 서서히 낮아집니다. 그런데 20대 때 충분히 채워도 이렇게 낮아지는데 20대 때 청량음료, 커피, 과자, 술, 담배 이런 걸 먹어서 골밀도를 망가뜨린 상태에서 49세, 50세 때 폐경기를 맞으면 뼈가 망가지는 거지. 아니 그냥 숭숭 뚫린 거지. 에? 그때 가서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뼈다귀 관련된 것은 20대 때부터 해야 돼. 물론 다른 것도 다 20대 때부터 쭉 관리하는 게 최고죠. 그걸 생활치료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폐경이 되면서 골량도 줄고 골질도 약해져서 뼈가 노화돼서 골다공증이 생기고 또 골절 문제도
이렇게 발생하는 이유가 겁니다. 그래서 폐경이 되면 골밀도가 낮은 사람들, 골이 이 뼈다귀가 튼튼하지 못한 사람들이 쉽게 늙어가요.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이런 술, 담배 이런 거 줄이고 과자 줄이고 청량음료 줄이라 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커피 먹고 콩팥이 망가지니까 빨리 늙어가. 그래서 자기 뼈는 자기가 또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지. 내가 지난번에 했잖아. 생활치료가 어떤 거라고. 뼈다귀에 좋은 음식이 뭐예요? 또 그래요. 성질 반장만. 그건 콩약. 신장 기능을 보강하는 음식으로 분류가 되죠. 신장이 좋아야 뼈가 튼튼해져. 그럼 짠맛이잖아. 콩으로 만든 음식, 간장, 된장, 고추장, 그 다음에 두부, 콩나물 같은 음식들 아니야. 이런 걸 먹어야만 좋아지. 그렇지 않고는 안 돼요. 두 번째는 호두, 땅콩, 이런 견과류, 이런 속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이 칼슘 흡수를 돕기 때문에 그럼 조금 도움이 돼요. 그래서 또 일부에서 뭐라 비타민 D를 먹어. 비타민 D를 먹는다고 해서 뼈 골밀도가 되느냐? 아니에요. 일본에서 실험했어요. 비타민 D를 먹은 사람하고 1년 동안 먹은 사람하고 비타민 D를 먹지 않고 나가서 햇빛 하루에 20분에서 30분 정도 바깥에서 햇빛 쓴 사람하고 나중에 1년 뒤에 골밀도를 측정했어요. 햇빛 쓴 사람 골밀도 1이 올랐어요. T스코어가. 그런데 비타민 D 먹은 사람 안 올랐어요. 왜? 우리 몸의 비타민 D는 흡수되려면 활성 비타민 D로 바꿔야 돼요. 활성 비타민 D로 바꾸는데 관여되는 장기가 신장과 간이야. 신장과 간이 좋아지지 않고는 활성 비타민 D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타민 D 먹어봐야 비타민 D 먹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똥으로 나와버려. 그러니까 성질이 좋은 채로 먹어야 돼. 그래서 청량음료 줄여야 이게 술, 커피, 설탕, 그 다음에 콜라, 담배, 녹차 이런 것들이 여기 이 청량음료 속에 있는 인이 칼슘을 빼내기 때문에 골밀도가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도 꾸준히 하세요. 운동. 하중을 받는 운동을 해야 골밀도가 탄탄해져요. 중력을 받는 운동을 해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동양의학적으로 정리하면 뼈다귀는 신장, 아시겠어요? 이 콩 관련된 거랬죠 아까. 그래서 짠맛의 음식을 먹어야 신장 기능이 보강되고 신장 기능이 보강돼야 뼈가 튼튼해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뼈가 튼튼해야 뇌 신경정신과도 치매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뼈를 잡고 있는 게 근육이야. 근육은 간이에요. 그래서 신장과 간이 좋게 튼튼하게 하는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이 체질과 신장과 간을 좋게 하는 이러한 생식, 배합비라서 생식을 먹는 게 최고 좋아요. 그게 식습관이에요. 두 번째는 맨발로 걸어라. 하중을 받잖아. 하중을 받아서 그 다음에 이 무릎 밑에 있는 63개소의 반사구를 자극하는 거야. 그래서 전신 순환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해서 뼈 건강을 돕는 거예요. 뼈 건강은 20대 때부터 생활치료를 통해서 뼈 건강을 지켜야 됩니다. 50대 때 비타민 D 먹고 칼슘제 먹고 되지 않아요. 20대 때부터 뼈에 나쁜 거, 칼슘, 그 나쁜 거 버려서 청량음료, 커피, 담배, 녹차, 설탕 들어가고 과자 나부랭이 이런 거 먹지 않는 게 그것만도 50% 지키는 거야. 그리고 식습관을 내가 얘기했잖아. 신장과 간 기능이 좋지 않고는 절대 비타민 D도 흡수를 못하지만 뼈가 튼튼하지 없다고. 그래서 신장 기능이 좋게 하려면 짠맛이고 간 기능이 좋으려면 신맛의 음식이야. 그래서 짜고 시고 한 음식을 먹지 않고는 뼈 골밀도를 채울 수가 없어요. 굵고 단단한 뼈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뭘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통해서.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습관, 즉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는 생식 먹고 맨발로 걸어라. 그 두 가지만 지켜도 뼈는 탄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뼈가 튼튼해야 치매도 예방될 수 있다라고 또 정리할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오늘부터라도 뼈 건강에 관한 관심을 갖고
음식을 좀 찝찝하게 간장, 된장, 고추장 짜같이 절임 음식 세우자. 우리 고유의 이런 두부, 이런 음식을 먹으면서 맨발 날씨가 이제 따뜻해지니까 맨발로 걸어서 하중을 좀 이렇게 주는 이런 운동을 병행해서 뼈 건강을 지킵시다. 그래야 오래 삽니다. 아시겠어요? 아픔 없이 오래 사는 이런 또 비법 중에 하나가 뼈를 튼튼하게 가꾸자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나가서 걸읍시다. 화이팅!